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오늘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테트리스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 때 캔버스를 사용을 해서 테트리스 게임을 많이 만드는데, 저는 캔버스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HTML 엘레멘트를 사용을 해서 UL과 LI 등으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똑같은 테트리스 게임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한 블럭이 나오게 되고요. 이 블럭을 모양을 바꿔서 좌표에 맞게 실행을 하고 줄을 맞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수가 상단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블럭이 다 쌓이게 되면 게임이 종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보기 전에 크롬 브라우저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익스텐션 탭에서 라이브 서버를 검색하신 다음에 라이브 서버를 설치를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저희의 로컬 IP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ndex.html을 먼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index.html에 느낌표 emit 기능을 통해서 html 보일러플레이트를 만들어 주시고 타이틀도 테트리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점수를 보여주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전에 모든 것을 감싸는 래퍼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 score라는 div 태그 숫자는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테트리스가 이루어지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요. div 태그의 이름은 플레이그라운드로 주도록 할게요. 거기 안에는 ul 태그가 하나 들어있고 이 ul 태그 안에 li들을 총 20개를 이렇게 하나씩 나열을 할 거고요. 그 li 안에 또 다른 10개짜리 li가 들어있는 ul을 자식으로 하나씩 집어 넣을 겁니다. 자, 이거는 ul 또는 li 대신에 테이블을 하셔도 되고 다른 태그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고요. 자, 이 ul 태그까지만 작성을 하시고요. 여기 new 폴더로 css 폴더와 js 폴더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css에는 style.css를 만들고 index.html에서 링크 태그를 통해서 css 폴더 안에 있는 style.css를 링크를 걸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 index.html에 우클릭을 하시면 Open with Live Server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클릭을 해서 브라우저에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ul 안에는 어떠한 li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li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CSS를 초기화를 시킬 거예요. 자, 마진 0과 패딩 0을 주고, 자, 패딩 0을 먼저 주기 전에 이 UL에 리스트 스타일을 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없는 상태에서 리스트 스타일이 없으면 li에 이런 식으로 점이 생기는데요. 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리스트 스타일 논을 줬고, li는 잠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화 코드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바디에 높이를 100%로 주고 오버플로우를 그냥 과감하게 히든을 줘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부분은 스크롤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스코어 부분은 글자를 좀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를 줘서 가운데로 오게 하고 자, 폰트 사이즈는 한 36픽셀, 마진, 버텀은 2rem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그라운드 실질적으로 테트리스가 들어가게 될 플레이그라운드를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플레이그라운드는 보더를 1픽셀 솔리드 샵333을 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주시고요. 플레이그라운드 안에 들어있는 UL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UL이 되는 거고 이 UL 안에 li가 총 20개가 20줄이 들어갈 거고요. 각 li에는 li를 10개를 가지고 있는 UL이 각각 들어가도록 그렇게 코딩을 할 겁니다. 자, play UL 안에 들어있는 li는
넓이를 100%로 주도록 하고요. 높이는 25픽셀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요 한 칸이 25픽셀, 25픽셀, 25픽셀. 그리고 각각의 LI들은 25픽셀의 넓이를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게요. 플레이그라운드 안에 들어있는 UL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줘서 옆으로, 세로가 아닌 옆으로 나열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L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작은 LI들, 그러니까 즉 매트릭스가 되는 녀석들은 넓이를 25픽셀, 높이도 25픽셀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을 줘서 약간의 구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픽셀 아웃라인 샵 CCC 정도로 일단은 주고 나중에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저희가 UL에 어떠한 엘리멘트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스크립트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S의 new 파일로 tetris.js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 UL에다가 뭔가 li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돔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돔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 const playground는 이걸 잠시 닫아놓고 playground는 document query selector를 이용을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playground 안에 들어있는 UL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UL이 곧 playground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선택이 됐는지 콘솔 로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F12번을 눌러서 콘솔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콘솔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저장을 하고 지금 테트리스가 아직 스크립트를 걸지 않았네요. 문서 하단에 스크립트 태그와 src.js 폴더 안에 tetris.js를 연결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UL이 선택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UL 안에 이제 li를 집어넣을 겁니다. 강제로 폼을 돌릴 거고요. i는 0부터 시작을 하고 i는 20보다 작을 거고요. 그리고 i는 1씩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총 20번의 반복문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고요. 0부터 19까지 i가 1씩 증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총 20번의 li를 집어넣기 위해서 먼저 엘리멘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document create element를 통해서 li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li 안에는 여기 li를 20번 넣을 거고요. 그 li 안에는 li를 가지고 있는 UL을 또 집어넣을 거죠. 그러기 위해서 const UL은 document create element UL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UL에 각각 10개의 li를 또다시 만들기 위해서 반복문을 또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J로 하도록 할게요. J는 10보다 작고요. J는 1씩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복문 안에서 const 이 하나의 작은 네모를 매트릭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document create element li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UL 안에 prepend 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매트릭스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10번이 들어가고 10번이 들어간 이 UL을 li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li에 prepend UL 10개가 담긴 이 UL을 li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i를 playground에 prepend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총 20개의 li가 들어가게 되고 이 li에 UL을 10개씩 가지고 있는 UL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더를 제가 이렇게 했네요. 왜 아웃라인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솔리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보더가 UL의 넓이도 250픽셀로 강제로 조정을 하고 마진을 제로 오토를 줘서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 li들을 이렇게 20개, 10개, 이렇게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각의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 클래스에 따라서 색깔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사각형 모양은 좌표를
자, 0, 1, 2, 3, 4. 그러니까 0번째 li에 UL 안에 들어있는 0번째 네모, 그리고 첫 번째 네모,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들어있는 0번째 네모, 두 번째 네모, 이렇게 좌표를 가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그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돔을 여기 선언하는 부위였고요. 그리고 세팅에 관련된 선언을 하겠습니다. 세팅은 게임 row는 20, 그리고 const, 그러니까 이 row라는 뜻이고요. 콜은 10개입니다. 자, 게임 calls는 10 해서 여기 이 숫자를 이걸로 먼저 바꾸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따로 함수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ction prepend new block은 new line이라고 할게요. new line은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집어넣고요. 여기에서는 prepend new line을 10번 불러주면 그러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게임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functions를 선언을 할 거고, 여기 안에 init을 한번 function init, 처음 시작이 될 때 이 화면이 스크립트가 호출이 될 때 바로 시작이 되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init 함수 안에 이것을 넣어서 처음에 렌더링이 되면 init을 호출을 하는 방식으로 init이 호출되면서 얘가 실행이 되고 총 10개의 20개의 줄을 제작할 수 있는, 저장을 하면 똑같은 형태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주 사용하게 될 변수들도 미리 선언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수를 보여주는 스코어는 0점이고요. 그리고 블럭이 떨어지는 시간, 그거를 먼저 선언을 해 놓을게요. duration은 한 500 정도로, 그리고 let down interval, 인터벌은 일단 초기화 널 값으로 선언을 해 놓고요. moving item, temp moving item과 moving item 두 개를 선언할 겁니다. moving item 같은 경우에는 그냥 const로 할게요. 자, moving item은 이 moving item이 실질적으로 다음 블럭의 타입과 좌표와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될 거고요. temp moving item은 이 무빙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잠깐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일단 타입은 뭐 빈칸으로 놔두고, direction은 0. 이 direction은 저희가 화살표 위 방향 키를 눌렀을 때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지표가 될 거고요. 탑은 이 좌표 기준으로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역할로 사용을 할 거고, left도 마찬가지로 좌우 값을 알려주는 역할로 사용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블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블럭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onst blocks는 일단은 오브젝트 형태로 하나 가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가 여기 안에 좌표를 막 다 적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파일로 뺄 건데, 빼기 전에 일단 한번 모양을 보여드린 후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퀘어 모양부터, 스퀘어 말고 트리 모양, 그러니까 여기 테트리스를 할 때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을 제가 이름을 그냥 트리라고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트리는 배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배열도 총 4개의 또 다른 배열을 만들 거예요. 이 4개의 배열은 저희가 방향키를 돌렸을 때 첫 번째 모양, 한 번 더 돌리면 두 번째 모양, 옆으로 가는 모양, 한 번 더 돌리면 아래로 가는 모양, 한 번 더 돌리면 오른쪽을 보는 모양, 이렇게 총 4개의 모양을 가질 거고요. 그 배열 안에는 좌표 값을 배열 형태로, 또 다른 배열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보시면 총 4개의 블럭이 돼야 되고, 좌우 값이 있어야 되고, 좌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좌우 값을 하나, 좌우가 아니고 XY 값이죠. XY 값을 하나씩 가지도록 해볼게요. 기준은 제일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00, 01,
10, 11이 될 겁니다. 00, 그리고 0, 1, 그리고 11, 1, 아이고, 네, 11, 10. 이렇게 되면, 네, 요 4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렌더링 아이템을 해서, 블럭을 렌더링 해주는 명령을 여기에 함께 집어넣도록 할게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닛은 밑으로 놔두고, 자, 펑션 render blocks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블럭을 선택을 해서 이 값에 맞는 모양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름을 여기에 tree라는 이름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type이라는 프로퍼티가 바로 이 블럭의 형태를 가져올 거고요. 기본 값에서 이 탑 레프트 값만 더한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 블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 블럭을 하기 전에 이닛을 하게 되면 이 템프 무빙 아이템을 잠깐 담아 놓도록 할 거예요. 템프 무빙 아이템은 무빙 아이템 이런 식으로 1대1로 바로 대입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콘솔 로그로 자, 이 포문은 잠깐 주석을 처리를 하고요. 자, 콘솔 로그로 이 템프 무빙 아이템을 찍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성한 무빙 아이템 값이 그대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각각의 값을 분리하고 싶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빙 아이템의 값이 left가 3이 되었다. 그러면 이 템프 무빙 값도 대입이 된 후에 값이 바뀌더라도 이 대입이 된 값이 함께 연동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얘를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얘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빙 아이템이라는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이 안에 값만 가져와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무빙 아이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무빙 아이템 안에 들어있는 값만 여기 안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무빙 아이템의 값이 변경이 되더라도 템프 무빙 아이템은 값이 변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는 이거의 자체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껍데기를 벗긴 안의 내용만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을 복사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빙 아이템의 left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빼고요. 자, 그리고 포문은 다시 복구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템프 아이템의 값을 주기적으로 바꾸는데 바꾼 값이 안 맞게 되면 다시 원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복을 시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무빙 아이템을 놔두고 템프 무빙을 먼저 바꾼 후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 후에 그 다음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렌더 블럭을 마저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다 됐으면 렌더 블럭스를 통해서 블럭을 한번 그리는 펑션을 만들 거고요. 렌더 블럭스 안에는 자, const destructuring을 사용을 해서 이 템프 무빙 아이템 안에 들어있는 이 프로퍼티들을 하나씩 변수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템프 무빙 아이템에 들어있는 각각의 프로퍼티들을 변수로 사용을 해서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꼭 템프 무빙 아이템 안에 타입 안에 타입 디렉션 이렇게 하나씩 접근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바로바로 변수처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스트럭처링을 사용을 해서 변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과 레프트 잘 찍히는지 볼게요. 똑같이 잘 찍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렌더링을 할 건데 먼저 타겟 이 좌표를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블락스라는 곳 안에 트리라는 곳 안에 이게 곧 좌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블럭스 안에 들어있는 타입
이 타입이 바로 트리가 되겠죠. 블록스 안에 타입. 그러면 블록스 안에 트리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디렉션. 거기에 디렉션은 아까 제가 총 4가지의 모양을 가지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 모양, 첫 번째 모양, 배열이 0, 1, 2, 3 이렇게 되니까 0번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 총 4개의 각각 배열을 가진 원소가 들어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콘솔 로그를 제가 블록스 타입스 디렉션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총 좌표를 가진 첫 번째 모양의 좌표를 가진 배열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반복문을 돌려서, 자, 이거를 for each라는 반복문을 돌려서 각각의 클래스를 선택을 한 후에 이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 x는 블록, 이 반복문 블록의 0번. 그러니까 이 값이 되겠죠. 이게 x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const y는 블록의 1이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값이 y가 될 거예요. y는 이 li의 로우 값이 되는 것이고요. x는 ul 안에 들어있는 li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찾아갈 겁니다. 자, const 타겟이 되는 이 매트릭스는 어떻게 찾냐면 playground 안에 들어있는 child node라는 게 있어요. child node를 한번 제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가는 게 좋겠네요. 자, playground를 먼저 콘솔 로그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ul 안에 보시면 children에 있고 child node가 있습니다. html 컬렉션과 노드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배열처럼 for each나 sum 같은 그런 배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해서 반복문을 돌릴 거고요. 반복문을 돌리는데 몇 번째? 바로 이 y번째. 그러니까 0번째가 되는 거겠죠. child node의 0, y가 될 거고요. y가 y 안에 들어있는 child node가 또 있을 겁니다. child node의 0번이 바로 그 ul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한 줄. ul 안에 또 다른 child node가 들어있을 거고 그 child node는 바로 이렇게 0부터 9까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안에 child node 구조를 다르게 했다면 조금 더 간략하게 보일 수 있었겠죠. child node 안에 들어있는 x를 하게 되면 이 타겟이 선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타겟을 한번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li가 선택이 된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선택이 됐고 이 li에 트리라는 클래스를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타겟이 즉 li가 되는 거죠. 타겟에 클래스 리스트 add를 하는데 바로 타입을 클래스로 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SS에서는 저희가 미리 지정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리는 background 샵 색깔을 제가 뭘로 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걸로 했었네요. 67C23A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좌표를 저희가 바꾸는 대로 모양이 바뀌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모양은 바로 이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탑과 레프트 값에 의해서 이 위치를 조정을 할 겁니다. 초기 값을 저희가 맨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부터 시작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트리를 만든다는 게 네모를 만들었네요. 2-1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네요. 얘를 여기로 보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레프트 값을 탑과 레프트 값에 의해서 이 좌표가 변경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레프트 값이 3이라고 하면
자, 각각의 좌표가 전부 3씩 더해지면, 그러니까 이 X값이 전부 30 더해지면 이만큼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렌더 블럭을 할 때 이 X값에, X 기본 값에 left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자, Y도 마찬가지로 탑만큼 바꿔주면 되는데, 탑은 지금 현재 0이죠. 탑은 현재 0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만약에 탑을 제가 5로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 10으로 하면 10칸만큼 더해진 값이 화면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텐데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 값을 일씩 증가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 위치 값을 변화를 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바로 방향키를 읽어서 이 위치를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이벤트 핸들링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벤트 핸들링은 다큐먼트 안에서 add 이벤트 리스너, 어떤 키가 먹었을 때, 키를 눌렀을 때 먹는 그 이벤트는 바로 키다운으로 주실 수가 있고요. 키다운 이벤트가 벌어질 때 이벤트 객체를 인자로 넘겨받아서 이벤트 객체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 객체가 찍히는데, 키를 보시면 뭐 코드도 있지만 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키 코드. 각각의 키는 고유한 키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키를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키 코드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키에 따른 함수를 실행을 시킬 겁니다. 바로 바로 시작을 하죠. 자, 스위치 문을 통해서 이의 키 코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의 키 코드를 사용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케이스, 자,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키 코드가 39입니다. 39인 경우에는 move 아이템, move 블럭으로 할게요. move 블럭,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좌우 값이 이동이 돼야 되겠죠. 더하기 1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디폴트인 경우에도 브레이크 값을 해놓고, 자, 이번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 케이스가 37일 거예요. 키코드가 37인 경우에는 move 블럭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left를 값을 바꿔주면 되는데 1이 아닌 -1,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ove 블럭이라는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function move 블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move type이라는 값으로 인자를 받고, 첫 번째 left 값을 인자로 받고 amount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move type은 저희가 렌더링을 할 때 temp moving을 통해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이 temp moving의 값을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temp moving 아이템에 move type, 그러니까 left인지 tab인지, 여기에 left tab이 들어올 건데 left를 결국 바꿔주는 게 되겠죠. temp moving 안에 들어있는 left를 바꿔주는 게 되겠죠. 자, left는 amount만큼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렌더 블럭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블럭이 생겼는데, 기존에 있던, 자,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동을 했는데, 저희가 클래스를 부여를 했죠. 그러면 이동을 하고 나서 남은 부분은 클래스를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저희가 moving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moving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만 이 색깔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줄 겁니다. 바로 이 렌더 블럭 안에서 moving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클래스를 타입만 주는 게 아니라 moving이라는 클래스를 함께 주도록 하고요. 렌더 블럭을 할 때, 자, moving을 가지고 있는, 자, moving 블록스는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all을 통해서, moving 클래스를 가진 모든 엘리멘트를 불러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moving 블록스의 for each를 통해서 moving 반복문을 돌리는데
일단 먼저 자 무빙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총 4개의 요거는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자 총 4개의 li 무빙을 가진 총 4개의 li들이 찍힌 걸 볼 수 있어요. 얘들은 무빙도 빼고 트리도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무빙을 가진 애들은 클래스 리스트 리무브 타입과 그러니까 트리가 되겠죠. 무빙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클래스가 빠지니까 CSS에 의해서 트리 클래스가 없는 애들은 빈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모양을 아주 손쉽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밑으로 가는 거는 밑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쉽겠죠. 자 브레이크를 해주고 밑으로 가는 것도 구현을 해볼게요. 자 케이스 자, 밑으로 가는 거는 방향키가 40입니다. 네, 40. 40이고 move 블럭 이거는 탑 프로퍼티를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1씩 더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로 이게 완성이 됐을 때는 스위치 문을 깨주시면 되고요. 자, 똑같이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구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왼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엘리멘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처리도 한번 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렌더 블럭을 할 때 이 타겟의 플레이그라운드 칠드런 Y 그러니까 이게 이 밑을 벗어나거나 여기 밑까지 내려왔을 때 밑에가 더 없는데 밑으로 내려보내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자, 이거가 없거나 또는 이게 없을 경우를 한번 파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막 연산자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타겟은 요만큼의 값이 사막 연산자를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사막 연산자는 조건이 오고 참일 경우 그리고 거짓일 경우 자, 요런 형태로 가죠. 이거를 변수에도 담을 수 있어요. 변수 뭐뭐뭐는 xxx는 조건이 이거면 이 값이 여기에 담기고 이 값이 여기에 담깁니다.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사용을 할 거예요. 플레이그라운드 칠드런의 y가 있으면 이 값을 담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를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를 담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잠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러니까 이 타겟이 빈값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게 없을 경우에 세로가 없을 경우에 너를 줬는데 이 값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9보다 더 큰 10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undefined가 들어가겠죠. 이 타겟을 한 번 더 체크해주는 체크 empty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는 이유는 저희가 빈 여백을 체크해서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이 블럭이 결국 맨 하단으로 떨어졌을 때 또 다른 블럭이 생성이 되고 그 블럭이 이 위에 떨어졌을 때 그 밑에 블럭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더 만들 것이고요. const is available 이라고 할게요. 네, 가능한지는 체크 empty에 결과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체크 empty는 바로 타겟을 인자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empty를 작성을 하고 타겟을 넘겨받아서 만약에 타겟이 없으면 return false 타겟이 없으면 당연히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true를 줘서 가능하다 여부를 true와 false로 응답을 주고 is available 이라는 변수 안에 false 또는 true가 담기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is available 이면 가능한 상태이면 그때 얘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is available이 아닌 상태라고 하면
이 템프 무빙 값을 통해서 저희가 좌표를 이동시키는데 템프 무빙 값을 원래대로 그냥 돌려버리겠습니다. 템프 무빙 값을 다시 저희가 아직 변경하지 않았던 무빙 아이템으로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그리고 이 렌더 블럭스를 다시 한번 실행시키는 재귀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돌리다가 이게 만약에 빈 공간이 있거나 빈 공간이 있으면 그러면 좌표를 다시 원 상태로 옮겨 놓고 다시 한번 얘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귀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콜스택, 맥시멈, 엑시드 같은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발생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벤트 루프 안에 넣지 말고 외부로 빼놨다가 이벤트 루프가 다 실행된 후에 태스크 큐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set timeout으로 바깥으로 잠시 빼놓도록 할게요. set timeout을 하게 되면 이 함수가 다 실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벤트 루프에 예약된 이벤트들이 다 실행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스택에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0초를 주더라도 이게 실행이 되고 나서 렌더 블럭스를 이벤트 스택이 넘쳐버리는 그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set timeout으로 묶어놨는데 묶지 말고 한번 해서 실제로 콜스택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고 set timeout을 적용한 후에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렌더 블럭스를 새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넘치면 다시 블럭을 렌더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옆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성공할 때마다 렌더가 성공할 때마다 저희의 원래 무빙 아이템을 값을 레프트는 레프트로 바꿔주고 무빙 아이템의 탑은 탑으로 바꿔주고 무빙 아이템의 디렉션도 디렉션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 디렉션은 바로 템프 무빙 아이템이고요. 옮긴 후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그제서야 무빙 아이템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돌다가 이거 잘못된 부분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템프 아이템을 바꾸기 전에 무빙 아이템으로 다시 집어넣고 다시 한 번 더 얘를 호출을 해서 다시 한번 모양이 나오도록 바꿔주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되죠. 이제 되는데 문제는 자, maximum call stack size exceeded 라는 에러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이벤트를 계속 호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좌표들이 전부 밖으로 나갔는데 밖으로 나가고 포이치를 돌면서 얘가 계속 돌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set timeout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옆으로 가게 되면 자, 지금 이벤트 루프 안에 렌더 블럭스가 실행이 된 후에 그 후에 다시 한 번 더 렌더 블럭스를 잠깐 옆으로 빼놨다가 이게 실행이 된 후에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스택이 무한정으로 불러지는 그런 현상을 방지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줬고요. 이제는 밑으로 가는 것도 처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밑으로 갔을 때 넘치게 되면 다음 게 없어지는 거죠. 차일드 노드가 없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내용도 한번 추가를 해줄게요. move 타입이 만약에 탑이면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중에 이렇게 없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블럭을 고정을 시켜버리는 그런 함수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바로 siege 블럭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거고요. 이 siege 블럭을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function siege 블럭을
함수를 호출을 해주시고요. 이 시즈 블럭 전에 렌더 블럭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되겠죠. 렌더 블럭을 먼저 실행을 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블럭을 다 만들고 나서 시즈 블럭을 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자, 그러면 시즈 블럭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여기 끝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색깔은 그대로 놔두고 무빙이라는 클래스를 다 뗀 후에 새로운 블럭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저희가 seesed라는 클래스를 줘서 다음에 떨어질 때 이 seesed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로직이 들어갈 거예요. 시즈 블럭은 일단 조금 있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자, 시즈 블럭은 조금 있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고 모양을 바꾸는, 모양을 돌리는 그거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양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양을 돌리면 두 번째 모양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디렉션은 1인 경우에 자, 그리고 left는 일단 0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얘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얘는 바로 1-2가 되겠네요. 1-2가 될 거고요. 디렉션 2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얘를 바꿔줘야 되고 디렉션 2는 1-2인 상태에서 한 번 더 돌리면 얘가 여기로 가면 되겠죠. y는 1로 해주시고 얘는 2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옆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여기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디렉션을 바꾸는 것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디렉션을 바꿀 때 키코드는 38번이 될 것이고요. 케이스 38은 이번에는 change direction 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direction은요 오히려 더 간단해요. 자, 펑션 change direction은 이 temp moving의 direction이 더하기 1씩 해주면 되고요. 더하기 1씩 해주면 되고 만약에 4가 된다면 이거는 0으로 다시 초기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자, 이런 거는 사실 좀 예쁘진 않죠. 그래서 사막 연산자를 통해서 조금 더 코드를 간결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에 담고 자, 얘를 변수에 담고 디렉션이 3이면 얘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1씩 증가시켜주는 로직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조금 더 짧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리다가 돌리게 되면 렌더 블럭을 함께 다시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렌더 블럭스 자, 이렇게 내리다가 돌려볼게요. 자, 잘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움직이고 돌리는 것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 move 타입을 제가 선언을 해놨는데 이 move 타입을 인자로 넘겨받아야 되겠죠. 넘겨받는데 저희가 탑인 경우에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탑인 경우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move 블락일 때 렌더 블락스 move 블락이 됐을 때만 move 타입을 렌더 블락에 보내주시고요. 다른 함수에서는 보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change direction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보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빈 값으로 초기화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for each를 돌리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빈 값이 있으면 나머지 거를 렌더링 할 필요가 없겠죠. 나머지 게 계속 돌아갈 텐데 그거를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 저희가 return 뭐 true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for each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for each는 반복문이 중간에 브레이크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sum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반복문을 중지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실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return true라는 값을 여기에 추가를 해서 return true가 만약에 빈 값이 있게 되면 return true를 시킴으로써 나머지 이 첫 번째 블럭이 돌다가 빈 값이에요. 그래서 return true가 걸리면 나머지 세 개는 굳이 돌리지 않고 새롭게 렌더 블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모양은 당연히 잘 바뀌고요. 맨 밑으로 왔을 때 내리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차일드 노드가 없다. 자, 요거를 한번 복사를 해서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고 했더니 지금 찍혔는데 마지막에 li가 아니라 텍스트가 찍혔어요. 이거는 지금 UL 안에 UL을 제가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니까 이게 공백으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L의 빈 공간을 완전히 없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리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시즈 블럭에서 만약에 마지막이 됐을 때 시즈 블럭 다음에 요소가 시즈드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시즈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즈드 블럭은 여기 무빙 블럭을 그대로 가져와서 움직이는 이 무빙 클래스를 가진 애들을 무빙 클래스를 가진 애들의 리무브를 무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add로 seized라는 거를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seized가 있으면 빈 공간을 저희가 여기서 체크를 하는데 렌더 블럭을 할 때 체크 empty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단순히 여백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자, 체크 empty로 내려오셔서 여기에 혹은 타겟에 클래스 리스트 contains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contains라는 메서드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메서드이고요. seized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true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seized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타겟이 그러면 빈 값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false를 넣어줘서 가능하지 않다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저장을 하고요. 맨 밑으로 내려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seized가 모바일이 아니라 seized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얘는 무빙을 뺐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움직여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시즈 블럭이 실행이 되면, 시즈 블럭이 다 완성이 되면 여기에 generate new block 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generate new block은 타입에 의해서 저희가 블럭을 만들 거잖아요. 이 타입은 고정을 시키고 이 두 가지 숫자만 바꿔서 한번 초기화를 먼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빙 아이템의 탑은 0이고 무빙 아이템의 left는 3이 돼야 되겠죠. 중간에 가야 되니까 3으로 보내고 디렉션도 무빙 아이템의 디렉션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신 후에 그 다음에 temp 무빙 아이템은 무빙 아이템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렌더 블럭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리고 한 번 더 내리면 새로운 아이템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아이템이 시즈드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면 새로운 아이템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옆으로 당연히 가지 않죠. 자,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다양한 블럭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본 테트리스가 가지고 있는 도형 외에도 새로운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도형을 여기에 좌표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퀘어 같은 그런 도형을 만든다고 할 때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좌표값만 바꿔주시면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적다 보면 이 내용이 상당히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파일로 따로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S 파일에 blocks.js를 하나 만들고요. 테트리스의 블록스를 땡겨 와서 여기에 붙여놓고 마지막에 export default 블록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블록스를 이 스퀘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제가 천천히 스크롤을 할 테니까 혹시 따라 하실 분들은 네, 여기 이거를 멈춰가면서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퀘어랑 바랑 트리랑 Z 모양의 G 모양의 G라는 이름을 주어줬고 기역자 왼쪽, 기역자 오른쪽 이렇게만 일단 만들었어요. 좌표는 스퀘어부터 천천히 내릴게요. 자, 이거를 멈춰가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트리도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Z 모양은 G 모양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L left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L right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 테트리스에서 얘를 불러올 건데요. 바로 import ES 모듈의 import를 사용을 해서 불러올 겁니다. 바로 blocks는 from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는 blocks.js를 하게 되면 이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면 지금 에러가 나는데 import가 statement 모듈 밖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에러가 발생을 하실 텐데 그 이유는 index.html에서 저희가 스크립트를 불러올 때 import 문을 사용을 하려면 물론 웹팩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번들러를 사용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까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타입을 모듈이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import 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면 네, 똑같이 분명히 블록스에 저장된 내용을 테트리스에서 import로 불러올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블록스를 불러와서 정상적으로 모양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똑같은 모양만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generate 블록에서 generate 블록에서 네, 타입도 바꿔주면 좋겠죠. moving 아이템의 타입은 뭔가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 값을 랜덤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랜덤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랜덤 인덱스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겠죠. 네, 랜덤 인덱스는 매스 랜덤을 사용을 할 거고요. 매스 랜덤. 자, const 매스 랜덤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블록스가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요. 이 오브젝트를 반복문을 돌려서 랜덤한 인덱스 값을 넣은 후에 이 스퀘어인지 뭔지를 가져올 거예요. 일단은 다른 기능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이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nit에서 다른 기능은 일단은 다 삭제를 하고 자, 콘솔 로그부터 블록스를 먼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다양한 블록들이 나오죠. 자, 먼저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 볼게요. 랜덤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 const random 인덱스는 math 플로어 하기 전에 랜덤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자, 랜덤 하고 여기에 이 개수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개수만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랜덤 인덱스를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랜덤한 숫자가 나오죠.
뒤에 소수점을 잘라버리면, 자, 세로 고침할 때마다 랜덤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 소수점을 잘라버리면 그게 곧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소수점을 자르기 위해서 math floor, floor라는 메서드로 다시 한번 감싸게 되면 이제는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는 랜덤한 숫자가 나오게 돼요. 이 숫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6이라는 걸 이렇게 하드코딩으로 적어줘도 되지만 블록스에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의 숫자를 세알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자, 콘솔 로그 블록스의 length를 하게 되면 당연히 undefined가 나올 겁니다. 왜냐? 블록스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반복문을 돌리기 위해서 오브젝트 entry라는 게 있어요. 엔트리스로 블록스를 감싼 후에 length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수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변수에 담을게요. 자, const block array는 블록스를 오브젝트 어레이에 담은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블록스의 length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곱해주면 되고 블록스 어레이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가 찍히긴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0, 1, 2, 3, 4, 5 이렇게 배열 형태로 반환이 됐고요. 오브젝트가 눌러보면 0번째는 스퀘어가 들어있고 1번째에는 그 스퀘어에 따른 값이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블록스 어레이를 for each를 돌리는데 블록으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콘솔 로그로 블록을 찍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의 첫 번째 인자가 이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블록에 0을 누르게 되면 이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for each는 사용을 할 필요가 없고요. 블록스 어레이 안에 들어있는 랜덤 인덱스, 뭐가 될지 모르겠죠? 랜덤 인덱스의 0번. 이 이름이 아무 이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바로 자, 콘솔 로그를 찍어 볼까요? 이것도 콘솔 로그로 이거를 찍어 보면 자, glf 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져가서 제네레이트 할 때 랜덤하게 타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네레이트 이 부분에 코드를 집어넣고요. 콘솔 로그는 필요가 없고 이 타입 부분을 이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장을 해서 위에 제가 어디 블록 어레이를 남겨놨나 보네요. 여기 이게 남아있어서 이거를 삭제를 하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나오네요. 정상적으로 똑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자, 또 똑같은 게 또 나왔네요. 뭐지? 지금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자, 여기 찾은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자, 블럭이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바죠, 바인데, 저희가 스타일을 입력을 안 해놨습니다. 자, 스타일을 한 번에 입력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을 여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색깔을 추가를 했고요.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놓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색깔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제 될 겁니다. 자, 놓고 새로운 게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새로운 거를 다시 돌려서 놓고 자, 만약에 이게 다른 엘리멘트 위에서 멈추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잘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로만 내리지 말고 확신하다 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한 번에 쭉 내려가는 것, 그것도 구현을 해봐야 되겠죠. 자, 구현을 하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타임 시간만큼 자동으로 내려오는 인터벌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변수에 다운 인터벌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제너레이티드 블럭을 할 때 그때 다운 인터벌을 한번 같이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클리어, 혹시 진행되고 있는 인터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인터벌을 꺼주시고 다운로드 인터벌은 set 인터벌 에로우 펑션으로 이런 식으로 감싸주시고 여기 안에 시간은 duration, 아까 저희가 지정했던 500 상단에 지정했던 500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move block top 1 위로 가는 모양을 1씩 증가를 시켜주는 그런 인터벌을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장을 하게 되면 자, generate 블럭을 렌더 블럭이 아니라 이번에는 generate 블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기 값도 빼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랜덤한 요소가 나오게 되고 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죠?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 바와 그리고 칸이 맞았을 때 처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종료까지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32. 자, 스페이스 바는 케이스 32. 스페이스 바가 눌리면 drop block 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할 거고요. drop block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펑션 drop block은 clear interval,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인터벌을 잠시 꺼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를 설정을 하는데 set interval, 자, set interval을 다시 실행을 하는데 엄청 빠르게 한 10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 있도록 move block top 1. 자, 지금 콘솔이 막 찍히고 있는데 이거를 잠시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장을 하고 generate 블럭에서 콘솔 로그 요거를 잠시 빼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 10의 속도로 10의 속도로 미친 듯이 블럭을 다운 시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잘 되고 있죠? 왜 이 빈 공간이 생기는지 한참을 헤맸었는데 어이없게도 스퀘어라는 네모를 만들었는데 스퀘어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제가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스퀘어를 넣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제가 약간 멘탈이 붕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멘탈을 잡고 이런 식으로 잘 작동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사실상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남은 거는 줄이 같은 경우에 이 게임을 줄을 삭제를 시켜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줄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즈드 블럭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블럭이 안착이 됐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generated 블럭 대신에 체크 match, 매칭되는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자, 펑션 체크 매치, 이 체크 매치 안에 generate new 블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e new 블럭을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const child node는 이 전체에 child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playground의 child node를 불러오고요. 이 child node에 for each를 돌려서 각각의 li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li를 체크를 하고
이 child의 children, 그러니까 ul이 되겠죠. ul의 child node를 다시 한 번 더 for each를 돌려서 li에, 그러니까 이 for each는 하나의 li가 될 겁니다. 이 li에 만약에 li의 클래스 리스트에 contains seeded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 seeded 클래스가 없다고 하면 줄이 완성이 안 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이 된 애들은 전부 seeded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닌 애들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라도 없는 게 있으면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해놓고 match는 true를 주고요. 이 matched가 아니라고 false라고 값을 변경해주고, 이 반복문이 끝나면, 만약에 matched면, 그러니까 matched가 된 게 있으면 이 child 자체를 remove 시켜버리고 prepend new line, 한 줄이 없어질 때마다 prepend new line을 실행을 하게 되면, prepend new line은 아까 전에 제가 따로 뺐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li의 ul에 플레이그라운드에 li를 하나 집어넣는 그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일단 바꾸고, 자, 돌려서 놓고, 아이고, 운이 안 좋네. 자, 없어져야 될 텐데요. 네, 잘 없어지네요. 없어진과 동시에 위에 한 줄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사실상 모든 기능을 다 만들었고요. 이제 게임 오버 기능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되네요. 자, 게임 오버 기능을 게임 오버 기능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버는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시즈드가 돼서 한번 새롭게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 이렇게 시즈드 블럭을 하고 렌더 블럭을 하게 되는데, 빈값인 경우에 이때 특정한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retry라는 값으로 넘겼는데 또다시 렌더 블럭이 되면, 그러니까 그 경우는 결국에는 마지막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또 해야 되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다시 한번 렌더를 부르게 되는데 두 번을 타게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을.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move 타입이 retry라고 하면, 그러면 show game over show game over 텍스트를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벌도 clear 인터벌 down 인터벌을 멈추고 게임 텍스트를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텍스트 함수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게임 텍스트, 저희가 아까 전에 게임 텍스트를 만들었나요? 네, 안 만들었네요. 자, 지금 점수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것 같고,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 클래스 게임 텍스트, 요 두 개의 돔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tetris.js 상단에, 자, const game text는 document query selector game text, 그리고 score는 score display는 score 하고요. 자, 만약에 게임이 종료가 되면 게임 텍스트는 스타일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도록 하고요. 여기 인덱스에서 게임 텍스트에 게임 종료라고 하고, 자, 버튼 다시 시작 게임 종료, 이렇게 하면 여기 글자가 나오겠죠. 이거를 평상시에는 안 보이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자, 게임 텍스트는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요. justify 컨텐츠 센터와 align 아이템도 센터를 주고, 그리고 flex 디렉션을 컬럼을 줘서 세로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포지션은 픽스드를 준 다음에 넓이를 100%, 높이도 100%, 백그라운드를 RGBA 000 0.7 정도 주시고요. 그리고 레프트는 0, 탑도 0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컬러는 샵 FFF를 주면 흰색이 들어갈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50 정도 크게 만들어주고, 버튼까지만 디자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은 패딩 0.5램, 1램, 컬러는 샵 FFF, 백그라운드는 살몬으로 주고, 그리고 보더는 놈 하면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커서까지만, 커서 포인터. 자, 이거는 그리고 평상시에는 디스플레이 논을 줬다가 게임이 종료가 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게임이 종료가 되면 글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시작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이닛을 새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닛을 하는데 자, 리스타트 버튼은 바로 이 게임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버튼이 되겠죠. 안에 들어있는 버튼. 자, 리스타트 버튼에 이벤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add 이벤트 리스너를 걸어주시고요.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플레이그라운드에 inner HTML을 초기화를 시켜주고 이닛을 해버리면 안에 내용이 다 사라지고 눈금도 다시 그리면서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코어를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요거 되는지 확인해보고, 자, 아이고, 요걸 없애줘야 되겠네요. 이걸 없애줘야 되니까, 자, 게임 텍스트의 스타일의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바꿔주시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되죠. 자, 그리고 점수 올라가는 부분은 여기 시즈드 했을 때, 체크 매치 했을 때, 체크 매치가 이루어졌을 때 매치라고 하면 스코어를 올려주면 되겠죠. 자, 스코어 디스플레이에 inner 텍스트는 스코어를 해주시면 되고요. 스코어를 1점씩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고, 이런 운빨이 없네요, 제가. 점수가 잘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게임 시간을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듀레이션을 짧게 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버튼을 둬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뭐 점수를 연계를 해서 한 번에 여러 줄을 없애면 점수를 많이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블록 모델을 여기에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올렸었던 Node.js를 활용을 해서 웹소켓으로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멀티플레이 기능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